혼자서 본인에게 몰입을 해서 춤을 추다 보면 약간 좀 그 환희의 절정이라든가 약간 정신이 아득해지는 경지를 이제 두엔데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그걸 느껴봤다는 플라멩코 댄서를 지금까지 만나본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나 쉽게 갈 수는 없는 거겠죠. 아마도 그렇겠죠. 근데 실제 이제 플라멩코를 추는 집시들에게는 그런 용어가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인형 속의 문화가 알록달록 만들수다. 오늘 스페인 편으로 찾아온 저는 진행을 맡은 신혜림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옆에 저의 오늘 이야기와 또 여행을 도와주실 두 분의 선생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진호 선생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세계인형박물관 학예사 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피나포 작가 신디홍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스페인에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완벽하게 지금 드레스업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의 컨셉을 보면 스페인의 어떤 평상복 같은 느낌, 네. 그 패턴이 굉장히 화려한 무늬의 원피스 정도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약간 스페인에서 이제 플라멩코라든가 세비야 지방에서 이제 전통 축제를 할 때, 그럴 때 많이 입는 옷이고요. 그리고 우리 신지 선생님 의상은 진짜 완전 집시 의상. 네. 그냥 스페인의 집시 하면 바로 떠오르는 네, 그런 네. 느낌인데, 네. 사실 약간 제가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이런 예쁜 꽃을 저 달아주실라고? 이렇게 머리에 아, 네. 살짝 네. 네, 오, 짜잔. 완벽하죠? 저 스페인 분위기가 갈까요, 지금? 아니, 제가 시작부터 이렇게 좀 스페인에 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네. 수 있는 이유가 플라멩코 춤을 좀 취미 삼아 좀 오래 배웠어요. 오. 그래서 이제 관련 문화하고 조금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관련된 소품들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가 플라멩코라는 이 단어를 지금 계속 쓰고 있잖아요. 스페인 플라멩코가 굉장히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정작 플라멩코가 정확하게 뭔지는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진호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스페인에서 옛날에 집시들이 추기 시작한 춤이죠. 이제 스페인 땅에 옛날에 이슬람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어인이라고. 스페인이 이제 나중에 1492년에 이제 레콩키스타라고 재정복이라고 해요. 원래 자기들 땅을 되찾으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스페인이 된 거잖아요. 그 전후에서 집시들이 인도 북부에서 와가지고 정착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좀 많이 천대도 받고 하다가 자기들 생활을 하게 되고 세비야를 비롯한 안달루시아 지방에 이제 많이 있으면서 자기들 정체성을 살린 춤과 노래를 많이 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면서 지금의 플라멩코가 됐는데, 플라멩코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뭐 느낌으로 하는 춤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기록도 안, 악보도 없었고 기록도 안 해서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아주 어려운 춤으로 또 유명하고요. 스페인 문화, 집시 문화, 이슬람 문화, 그리고 뭐 유대교 문화, 뭐 여러 가지 문화가 섞여서 정말 진짜 문화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게 플라멩코죠. 그래서 플라멩코가 단지 춤뿐만은 아니죠. 네, 그래서 춤으로만 우리는 기억을 하는데 네. 이게 춤과 노래와 기타 연주를 합쳐서 플라멩코라고, 그래서 종합예술이라고 용어가 또 다 있죠. 뭐 노래를 하는 사람을 깐떼라고 부르고 네. 춤을 추는 사람은 바일레라고 부르고 기타리스트는 이제 기타리스트인 거고, 그런 문화가 다 같이 모여서 한 무대에서 보여드리는 걸 플라멩코라고 많이 하는데요. 자, 이렇게 플라멩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파울라 레이나가 입고 있는 이 의상이 우리가 스페인 플라멩코 했을 때 좀 바로 떠오르는 그런 느낌의 의상이죠. 김태희 의상.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옛날 플라멩코. 광고에. 네, 그 광고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플라멩코 잘 모르니까 그냥 이미지로만 일단 검정과 빨강, 뭐 정열, 열정 뭐 이런 느낌만 있어가지고 네, 그 사진을 보고 그런 느낌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를 티어드 스커트라고 이제 전문 용어를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잠깐 제가 원래 이제 드레스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입으신 거. 근데 이게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이 바디가 사실은 굉장히 밑에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워낙 아기아기해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총 아마 3겹 해가지고 이렇게 층으로 된 티어드 스커트 스타일로 지금 제작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부채를 선생님이 이제 의상 제작을 다 했는데 진경 선생님이 전화 주셔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숄과 부채를 하면 더 좋겠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인형 부채를 팔더라고요. 한국에. 그래서 여기 사실은 깃털이 달리고 그 부채춤프인데 그걸 사다가 띄어가지고 요거와 네. 같은 원단으로 이렇게 또 색깔을 맞추셨네요. 예, 색깔을 맞춰봤고요. 그다음에 요 숄 같은 거는 이렇게 술만 붙여서 이렇게 숄로 했습니다. 그래서 숄 근데 원래 하나요 이게? 네, 아주 잘하고요. 아, 네. 춤을 출 때도 사용을 합니다. 아, 그래요? 심지어 오, 예, 숄을 이렇게 들고 돌리거나 맞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내는데 그래서 숄을 걸치고 춤을 많이 추기도 하고요. 부채 역시 춤을 출 때 굉장히 중요한 소품이기도 해요. 스페인에 놀러 갔을 때 사온 거였는데 느낌. 이렇게 오. 해서 이 부채를 이런 식으로 돌리는 식으로 춤을 출 때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럼 부채가 소품인 거네 네, 춤추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채 그리고 숄 그리고 대표적인 게 캐스터네츠. 아, 맞아요. 제가 오늘 들고 오진 못했는데 네네네. 캐스터네츠를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같이 또 춤을 추는 그런 장르들이 본것 있어요. 같아요. 제가 지금 장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팔로. 우리가 사실은 플라멩코 하면은 그냥 단순한 이미지적인 느낌이 좀 강하지 어떤 음악인지 뭐 장르가 또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장르가 상당히 많죠 플라멩코 안에도. 네, 50에서 100가지로 보는데 장르를 이게 플라멩코에서는 팔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되게 경쾌하고 밝은 거에서부터 무겁고 한스러운 정서를 표현하는 것까지 다 있는데 플라멩코 자체가 엄청 밝고 화려한 춤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알면 알수록 아니에요. 되게 깊은 삶의 고독을 얘기해야 아, 그래요? 한다고 하나? 오.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럴 때 입는 옷은 또 이렇게 밝은 옷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워낙 대표적이어서 이 옷 이름이 있죠. 의상 중에 그 굉장히 뒤에가 긴 의상이 있어요. 네네네. 길게 트레이닝을 길다고 예, 웨딩드레스처럼. 나오는 이렇게 발로 치면서 아, 추는 춤이 또 어, 있거든요. 정말요? 그런 거를 바따 데 꼴라라고 불러요. 네? 바따가 치마, 봤다. 꼴라는 꼬리. 꼬리. 바따 데 꼴라. 꼴라 하면은 바따 데 꼬리가 긴 치마.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전에 이 치마가 프릴이 좀 이렇게 일반 드레스처럼 네. 나와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뒤를 잠깐 볼까요? 네. 아, 네. 이제는 제가 알죠. 네. 익숙해지셨어요. 저기 플라멩코 네. 무용수들이 있는데요. 저 위에 있는 인형 같은 경우에는 치마가 뒤쪽으로도 네. 좀 많이 길어요. 좀 더 기네요. 완전한 바타데콜라 스타일의 치마는 아니긴 하지만 좀 치마를 네네. 프릴을 풍성하게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죠. 사실은 막 저런 옷을 입고 춤추다 보면 치마가 걸리지. 걸리니 다 끌리고 먼지 날리고 제가 이제 취미로 춤을 추다 보니까 이런 옷을 입고는 거의 춤을 추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쪽에 더 가까워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숄이 필요하면 숄에 티셔츠에 그냥 편한 치마 예, 이렇게 저 입고 모르고 그냥 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오늘 완벽한 지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감사합니다. 아까 진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축제에서 화려하게 입고 추는 그런 장르가 또 따로 있고 좀 약간 어두운 색의 정말 선이 좀 많이 드러나는 그런 옷을 입고 한스럽게 추는 그런 춤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한스러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네. 진호 선생님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집시의 생활을 반영하는 거였겠죠. 이제 주주는 아니니까 또 한때는 되게 천대도 받으면서 이제 그런 삶이 녹아 들어간 거라고 봐야죠. 이 세비야의 밝은 분위기가 좀 많이 섞이기도 했는데 그 집시들한테 흐르는 그 한의 정서가 그래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한국의 뭐 창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도 많이 노래 관련해가지고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진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창하고 훨씬 더 좀 가깝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게 탁성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창 역시 굉장히 목을 긁는 느낌이 날 정도의 탁성을 명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스페인에서도 그렇게 탁성으로 긁는 듯이 약간 안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신음 같은 목소리를 잘 부르는 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멩코 음악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거친 목소리로 토해내듯이 노래하는 음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스럽다라는 느낌이 더 배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칸테 혼도라고 해서 뭐 진짜 노래라고 해가지고 그런 삶의 이런 고뇌나 많은 것들이 녹아 나오는 거를 진짜 잘하는 거라고 치기도 하고 노래도 그런데 춤도 마찬가지여서 진정한 플라멩코 댄서는 뭐 40대 이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고뇌와 희노애락을 다 이렇게 몸으로 체화한 사람들이 춤으로 표현했을 때 훨씬 더 멋진 그런 춤이기도 네. 하죠. 플라멩코는 기본적으로 혼자 추는 춤입니다. 동무가 기본이고요.
이제 쇼적으로 보여줄 땐 군무도 추기는 해요. 혼자서 본인에게 몰입을 해서 춤을 추다 보면 약간 좀 그 환희의 절정이라든가 약간 정신이 아득해지는 경지를 이제 두엔데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그걸 느껴봤다는 플라멩코 댄서를 지금까지 만나본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나 쉽게 갈 수는 없는 거겠죠. 아마도 그렇겠죠. 근데 실제 이제 플라멩코를 추는 집시들에게는 그런 용어가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플라멩코 댄스를 보시면 뭐 이런 화려한 의상도 좋고 뭐 부채, 숄 이런 상체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는 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발소리를 악기처럼 내면서 다른 악기들하고 어우러져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게 댄서가 하는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발구름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하고요. 그 발구름을 음악과 같이 절정으로 막 쌓아 올라가면서 터뜨리는 부분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신발을 잠깐 벗겠습니다. 아, 보여주신다고? 궁금해요. 이게 어머, 이제 너무 예쁘다. 플라멩코 네. 춤을 출 때 사용하는 신발인데요. 너무 예쁘다. 제가 오랫동안 써서 이렇게 많이 에이징이 와. 됐어요. 뒷면을 보시면 여기 치. 앞코에 못이 있고 네네네. 뒷굽에 또 못이 있죠. 그래서 플라멩코를 처음 배우시면은 이 발소리 내는 법을 꼭 배우셔야 되는데 이 앞쪽 못이 바닥에 닿으면서 나는 소리, 뒤쪽 못이 바닥에 닿으면서 내는 소리가 다 다르게 사용이 돼요. 그리고 전체가 나는 소리, 네네. 여기 이 코만 이용하는 소리, 이 발소리로만 한 4-5가지의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리듬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플라멩코 춤이고 막상 배우면 이 발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네. 발소리를 제대로 네, 내는데. 너무 예쁘다. 근데 이게 또 저도 진짜.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많은 문화권, 많은 소품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간 것도 참 드물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악기도 없이 시작했다가 이 음악에 어울리는 악기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도 발전하고 있는 문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서 추는 춤이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 사실은 다 혼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한테 더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그 안에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 스페인이라든가 이 플라멩코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신다면 나도 혼자이고 너도 혼자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문화라고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게 빠졌어요. 선생님 춤을 봐야죠. 맞아요. 아니면 저는 좀 이렇게 배워보고도 싶고 그냥 배우는 것까지는 아니도 따라해보고 여기 지금 싶은 선생님 사실 어제 공연까지 네, 마치신 그러셨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녹화를 하기 바로 전날에 네. 소극장에서 네. 아주 그러니까. 적은 인원으로 그동안 배웠던 걸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간단하게 따로 조금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를 일단 해보죠. 네. 사실 우리가 지금 4편까지 왔잖아요. 네. 근데 오늘이 마지막 편이라면서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이제 막 이제 적응하고 있는 시너지가 그러니까요. 이제 막 좀 할만한데. 그러니까. 예, 스페인 편으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또 근데 이런 기회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만들 수다는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네, 네. 네. 진 교수님 맞죠? 여기 세계 인형 박물관에 네. 계시고 또 네. 여기 주관을 하시다 보니까 네. 제가 계속해서 좀 네. 압박을 좀 드리면서 네.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또 더 재밌는 문화와 이야기로 만들 수다 계속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